솔직히 말해서 요즘 집 팔고 배당주로 갈아탈까? 라는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뉴스만 봐도 부동산 세금 강화, 금리 고착화, 전세시장 불안정, 여기에 배당주나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대요. 주변 친구들도 요즘은 월세보다 배당이 낫다더라 하면서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대출 2억 껴서 산지 5년 됐는데 시세 차익은 고작 1억 남짓. 그동안 낸 이자랑 재산세 생각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진심으로 고민 중이에요. 이제라도 팔고 배당주로 돌리는 게 나을까? 이 글에서는 그 고민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아파트 가격은 작년 대비 1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 남양주, 인천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금리가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고착화되면서 부동산의 기회비용이 커진 거죠. 이제는 5억짜리 집을 사면 연 4% 금리 기준으로 매달 160만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안정적인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 56%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부동산보다 배당주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주를 큰돈 안 되는 느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즘은 고배당 종목들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요. 2024년 이후 금융 에너지 통신 업종 중심으로 평균 배당 수익률이 57%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배당주 ETF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실험 삼아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1억 원 정도 운영 중이에요. 배당금만 따지면 한 달 평균 4,0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물론 주가가 출렁일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체감상 훨씬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건 대출 원리금 납부하면서였어요. 매달 200만원 넘게 나가는데 집은 나에게 한 푼도 벌어주지 않아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으니 월세 수익도 없죠. 결국 자산은 8억짜리지만 내 통장은 늘 빠듯했어요. 반면 배당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억을 배당주에 투자하고 연 6% 수익률을 얻으면 연간 3,600만원, 월 300만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물론 원금이 변동될 수 있지만 꾸준히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한다면 생활비를 보조하는 정도의 현금 흐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을 팔고 배당주로 갈아타자는 건 위험한 접근이에요. 우선 양도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물 자산 해지 역할을 해요. 즉, 물가가 오를 때 가치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전세로 살면서 배당으로 생활한다면 향후 전세가 인상이나 주거 안정성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매도보다는 부분 전환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집을 팔더라도 전세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한 뒤 나머지 자금을 배당주와 채권, 예금 등으로 분산하는 거죠. 이 방식은 현금 흐름과 자산 보존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적합해요. 첫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퇴직을 앞두거나 자녀 교육비처럼 고정 지출이 많을 경우 배당주처럼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큰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부동산의 상승 여력에 회의적인 분들입니다. 이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고점 인식이 강하고 세금 부담도 큽니다. 부동산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낫습니다. 셋째,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배당주는 단순히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 구조와 배당 정책을 이해해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ETF 위주로 시작해 안정감을 느낀 뒤 개별 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6. 오해 바로잡기 배당주는 성장성이 없다. 이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2020년 이후 배당과 성장을 병행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주는 물론 IT 서비스나 2차전지 장비 기업들도 점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배당이 곧 성장 폭이라는 인식은 이미 옛날 얘기예요. 또한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 상승 수익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7. 실전 계산으로 보는 선택의 갈림길.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가진 아파트 8억에서 대출 2억, 전세 4억을 제외하면 제 순자산은 2억입니다. 이걸 팔면 약 2억 전세 보증금, 반환 4억 총 6억 정도가 손에 들어오겠죠. 이걸 연 6% 수익률의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연간 3,600만원, 월 3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산 가치는 유지되더라도 매달 이자와 세금으로 200만원 이상 지출이 나갑니다.
즉 숫자상으로는 배당주 전환 시월 50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이 계산만 보면 매도 쪽이 유리하지만 부동산의 장기 상승 가능성과 주가 안정성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절실한가예요. 집을 팔아 배당주로 전환하는 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자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입니다. 만약 매달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대출 상환이 스트레스라면 일부 자산을 배당주나 채권으로 돌리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거나 인플레이션 해지를 원한다면 집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배당주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